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맞물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또 대선 후보 경선으로 전국의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세분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전북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전도 조기 점화되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권리당원 모집과 줄서기 등이 과열되면서요, 기존의 구태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정치권의 이슈を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선거 일정 속에서 전국 정치권의 행보 그리고 과열되고 있는 선거 분위기의 부작용 짚어보고요. 지난달 치러진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차후 과제에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선거 태세로 전환된 정치권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주문할 사항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설 명절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프랜카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미 대선이나 지방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과도하게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관행들을 좀 뒤지고 정치인들도 줄서기 대신에 자신들만의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현직 지방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선거 태세에 나서면서 현재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방 의원들의 일탈이나 선거법 위반을 했던 정치인들의 문제가 커던 만큼 자신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끝나는 게 아닌가. 네, 오로지 이제 권리당원 모집하고 그것은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북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군산 조선소나 남원의 공공의대 문제 있잖아요. 전북에 막혀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도 당만 보기보다는 자질이나 능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안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도민들이 바라본 정치권의 선거 분위기와 바라는 점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현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경재 의원님, 선거 속 분위기라고 좀 해야 될까요? 지난 조기 대선 때문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이 있고요. 또 이 4월에 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당대표 여러 가지 선거 속에서 좀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또 전북을 다녀가고요.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 시민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고 또 서울, 부산 재보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 지방선거 당사자까지도 지금 풀로 뛰는 그런 지금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대선과 관련해서는 유력 주자들의 조직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원 세력이 기지개를 켜는 지금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액션 발언들을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해를 넘기면서부터는 좀 노골화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국민시대가 지난 6일 날 신년 인사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국민시대라고 하는 거는 2011년에 정 총리가 제안해서 전국적인 그런 조직화된 그런 모임체인데요. 아마 주력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정세균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니셜을 우정포럼 따가지고 우정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SNS 서포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 총리의 우군 세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낙연 대표는 좀 더 일찍 조직을 구축을 했고, 특히 이제 특보 세력들을 이미 구축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호남 미래발전 포럼을 지금 창립을 하고 있고, 또 조원 2년 포럼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정의평화 포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SNS 활동에서도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역시 경기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전매 특화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
그걸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전라북도에서도 기본소득 국민운동 전북본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직이 가동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의원 중에서 뭐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낙연 대표랄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라북도를 잇따라 방문해가지고 뭐 새만금 문제랄지 전라북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역시 대선 행보가 노골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지겠습니다. 글쎄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대선 후보들이 선거용으로 전북을 찾을 때 전북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호남에 또 전북에 주목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우리 일단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는 이제 180명으로 180만 명. 예, 180만 명으로 큰 뭐 비중이 없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전국 1위거든요. 예. 그 광역에서는 거의 1등 수준에 그리고 인구 대비 권리당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선거를 치러보면 극단적으로 뭐 90% 수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득표율이 예. 있고 또 민주당이 그냥 뭐 말동만 박아도 당선만 되다 보니까 모든 지금 국회의원,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거의 민주당 일색으로 돼 있는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지지 그리고 또 우리 전북 출신들이 또 많이 출향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호남인들이 어떤 서울의 수도권에서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마이크 상태에서 소음이 일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유력 후보들이 전북을 찾고 있는 속에서 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글쎄요, 김영기 대표님. 좀 이제 아까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전북이 있는데요. 또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기초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이미 권리당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명절 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집되는 권리당원, 좀 따끈따끈한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중앙의 어떤 당대표 후보라든지 원내대표 후보라든지 대선 후보들이 그러한 당내 경선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호남, 우리 전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뭐 다른 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쉽게 말하면 대권에 대한 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어떤 사조직들을 가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정세균 총리의 아직까지도 총리 공간에 가지고 간담회 한번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 거다. 해가지고 요즘 우리 전북 지역 출신 중에서 뭐 주말이든 뭐든 해가지고 뭐 회의 명목이든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총리 공간 가가지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원래 원초적으로 우리 정세균 총리의 사전적 국민시대를 비롯한 지역들이 있었고 또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성주 도당위원장, 안호영 전 도당위원장, 윤준병, 김수홍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용구 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용규 전북대 동창회장이란지 손성모 뭐 전 원장이라고 해야지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 상당히 밀도 있게 이렇게 지금 경선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 있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별도 사조적인 뭐 국민시대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죠 옛날 을에서 낙마했던
어떤 변호사를 그 앞세워 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예, 김영희 대표님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해서 이낙연 대표 측은 그 실제적으로는 신영대 의원이란 이현택 의원, 한병대 의원이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당에서 지책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도망갈 구멍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당의 특보라든지 대변 이런 것들 맡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체제를 보이지만 친문에서 새로운 후보만 내세우면 바로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러한 모습이 그 당대표 된 이후에 어떤 이낙연 체제가 인기가 좀 떨어지는 원인이 친문들이 다 중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의 후보도 알아보고 극단적으로는 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김경수 지사까지 소환할 정도로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까지 소환할 정도로 지금 현재도 뭐 6명 정도의 소장파 친문 의원들을 내세워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좀 뭔가 한번 두각을 나타내면 그것이 안 되면 이낙연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당내 어떤 전체적인 대선 후보들이 혼전인데요. 예. 우리 전라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인덕 의원이랑은 뭐 그 쉽게 말하면 그 경기지사에게다가 이제 줄을 대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의 줄을 대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뭐 무소식들은 뭐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단체장 중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전주시장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전주시장 모습은 이재명 지사에게 줄댔다가 약간 뒤로 우리를 당겨가지고 뒤로 약간 후퇴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거는 이재명 김영희 지사에게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 아니면? 그쪽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하고 대화는 안 했고 알겠습니다. 그 주변 참모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약간 더 지켜보고 있는 예. 상황인 것 내용을 같습니다. 예. 우리 이경규 김정기 대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대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총리공간 초청 안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저 했다는데. 민주당 아닌데 자, 무당파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뭐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바로 뭐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압도적인 뭐 승리의 결과로 모든 총선거, 지방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아마 지배적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들에게 이제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아직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래도 물밑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과연 도민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경규 의원님 당연히 대선도 대선입니다만 대선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초부터 지역의 언론들이 인물 후보들을 띄우기식의 이제 보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 지방선거는 6월 1일 날 내년 6월 1일 날 치러지고요. 예. 대선은 3월 9일 날 치러지니까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앞두고 뭐 권리당은 무지고 그런데 사실은 뭐 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 또 단체장들이 자기 선거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단체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50대 50 권리당원 대 일반 국민 예. 그런 틀 속에서 후보가 막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도당에서 혁신위원회에서 그 틀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선거 차원에서 당원 모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래서 엄격히 뭐 대선이다 지방선거다 그 구분해서 지금 그 분석을 할 그런 건도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선거 판국도 상당히 이제 조기에 첨화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모집에 열을 쏟고 있고 어떤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보따리로 지금 권리당원 명부를 도당에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첨화돼 가지고 과연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정책도 좀 개발해야 되고 예산 확보돼야 되고 뭔가 민생 차원에서 돌봐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개연성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어떤 정책 또는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남월 그런 개연성이 매우 지금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그 제어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어떤 의회도 역시 선거를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주고받기식 짬짬이 어떤 그런 틀 속에서 간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어떤 선심성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적으로 남을 시기가 올 한 해가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언론이랄지 시민단체가 상당히 주시해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또 민생이랄지 또 주민 이익, 전라북도 발전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측면에서 예.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해주면 안 될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자연스럽게 뭐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쟁점화가 돼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감 후보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의회 또 뭐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의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스스로가 이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벌써 이제 조기 점화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일단 도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3선 또 시정도 전주시도 지금 3선 뭐 일단 도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들을 보면은요, 도리어 그 도와 시와 관련되는 내년도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보다 서울 지역에서 먼저 어떤 소문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김 시장과 전주시장 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배구 종군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고 그 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대선이나 이런 데 적극적인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 그 차후의 어떤 변화된 조건 속에서의 어떤 뭐 만약 이게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 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여타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예, 이런 예.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은 어떤 입방아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최근 또 분위기는 그 도청 같은 경우도 실제 3선 출마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북 도지사 전주시장의 어떤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안개전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NGO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도지사나 시장이 유불리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지 말고 예. 권리당원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의 모든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걸 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토론되고 이야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체장의 어떤 재출마 여부들이 이야기되는 게 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정치 호사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원 임순남 지역하고 울 지역이 사구지구인데 예. 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도 그런 관망세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대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않고 있고 뭐 또 할 기미도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상태로 최소한 당대표 선거나 여기는 경고할 것 같고 또 실제 선거법 재판들이 우리가 볼 때 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선거법 재판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1심에서 어떤 유죄 판결의 내용적인 성격이 항소심 가서는 무죄로 돼버린다든지 예. 기소할 당시에는 유죄의 성격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뭐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어떤 것이 돼버려가지고 선거법이 최근에 많이 바뀌면서 어떤 선거법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또 한편으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구 이상직 의원의 문제인데요. 이상직 의원 지금 1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조카와 처남이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카와 처남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타 항공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예.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관리 과정 속에서 정확한 어떤 평가와들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항공이 다시 부활을 한다면 새로운 인수에 의해서 그 이전에 임금받지 못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대부분 해고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또 다시 뭐라고 해야 입사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원래 법정 관리고 1년 2년 가잖아요. 시간은 걸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 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스타 때 항공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노동자들한테는 희망 섞인 어떤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군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우리가 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행정관료 출신들의 시장 군수 그리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출신들의 시장 군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도 역시 많은 그 도의원들과 관료 출신들의 도전장이 지금 뭐 점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그 유난히 관료 출신들이 단체장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관료라고 해서 무조건 뭐 폄훼할 일은 아니지만 예. 관료라고 어떤 특성상 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의 안정성이랄지 정책 추진 어떤 신중성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진력이랄지 또 뭐 혁신적 개혁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해적거리고 뭔가 획기적인 정책,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아이템 개발해서 실행해 나가는 또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뒤떨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예.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온 어떤 정책들을 베끼는 따라하는 어떤 행정 너무나 그 만연해 있어가지고 차별적 행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장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단체장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선이겠는데 예. 그런 리더십을 뭐 한두 군데 말고는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도의원들이 또 단체장이 많이 도전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도의원은 39명 중에서 36명이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 상당수가 지금 단체장 각 지역의 단체장이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도의 때 보면은 15명의 도의원들이 출사표를 내 가지고 경선에서 통과된 의원이 4명에 그쳤단 말이죠. 예. 그 중에서 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고, 거의 이제 한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한 10여 명 지금 이르는 걸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 중에 이제 부안의 권익현 군수 도의원 출신이고 장영수 군수 재수에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출신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수를 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 가량이 지금 뭐 자천다천 하고 있는데 뭐 예. 송지용 그 도의장 같은 경우는 완주 지역, 또 순창의 최영일, 무주의 황희탁, 진안의 이한기, 임실의 한한수, 익산의 최영규, 전주의 뭐 국주영은 의원 또 이명현 도의원까지 거론이 이제 차천타천 되고 있는데 예. 어디까지나 뭐 경선이랄지 또 단체장의 어떤 거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정례가 자연스럽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다만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할 거는 과연 그 단체장들이 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많긴 한데 단체장들에 대한 치열한 어떤 평가, 비판, 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선이 이루어지겠느냐. 예. 근데 사실 현역 단체장들은 엄청난 그 프리미엄을 갖고 4년간 그 정치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사람이랄지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또 뭐 민생 부분까지 어떤 그런 선심성 정책도 많고 그런 기득권을 정치 신인들이 또는 도의원들이 나가서 이겨내기 위해서 상당히 힘겨운 아주 높은 벽이죠. 그래서 예. 그에 앞서서 민주당이 좀 혁신적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예. 검증하고 평가하고 그런 룰을 알겠습니다. 만들어낼 때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있고요. 한편에서는 말이죠. 네. 대표님. 지난 지방선거 때를 보면 그래도 민주당 대 국민의당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좀 넓었다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폭이 있을 것이냐.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 되는 한마디로 기 때문에 역대 선거보다도 최악의 선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거의 한 당 놓고 그냥 어쩔 수 지금 없는 현재 선택할 물론 수밖에 없는 다른 소수 정당이 네. 존재하긴 합니다만 현재 뭐 그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이
그 거의 100% 본선과 연결되는 예, 어떤 구조가 내년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관료 출신 단체장들이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이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토론과 화합 뭐 이런 경쟁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단체장 같은 경우는 3선 의원급 이상들이 이렇게 맡으면서 또 그 단체장 3선 의원급 이상의 단체장을 광역단체장 중심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나가고 이랬는데 예. 우리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이 양정의 분열, 정동영과 정석이의 분열 속에서 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서 광역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쪽 저쪽에서 그냥 둥글둥글한 예? 정치권에 누구를 내세우면 정성준 편, 누구를 내세우면 정동영 편 해가지고 서로 뭐 못 잡아먹어서 한이니까 예. 관리 출신 둥글둥글 해갖고 어떤 색깔인지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서로 그냥 경쟁을 하더라도 좀 양해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강인욱 지사 이후에는 그 계속 지금 주요 도시의 사람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 하게 됐고 도나 시군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 그것도 퇴직 앞둔 관료 출신들이 1년 퇴직 1년 앞두고 명퇴해가지고 정년 연장해가지고 정치권에서 12년 정도 살아남는 이런 기형적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미 에너지도 상당 부분 고갈되어 있는 데다가 희망이 없는 어떤 단체장이나 정치인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다. 표를 쫓아다니고 선수만 늘리려고 한다는 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건 최근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누구는 뭐 말이 많던데 국회의원들이 도지사를 뭐 지금 김윤덕 의원, 안유영 의원, 뭐 김성주 의원, 혹자에서는 김성주 의원은 막판에 빵 하고 나타날 거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지금은 전혀 안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위기 봐가지고 분위기 좋으면 가장 먼저 출마선 할지도 모른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우리 전라북도도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단체장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권리당원이나 당원 문제가 있어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보면 대세는 나 씨였죠. 근데 오 씨가 되잖아요. 오 의원이 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오세훈 전 시장. 오 씨고 나 의원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죠. 둘 다 지금 전 의원인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되는 게 선거에는 항상 그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출마를 하다 보면 전혀 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은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은요 서울에서도 못 내려오고 현역 단체장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지방선거 총선 이제 선거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불참하는 모습에 뭐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더군다나 이제 경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곧 뭐 당선인 상황 속에서 과연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과 공약 또 본인의 철학을 내세울 수 있는 선거 토론회의 어떤 기회장을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언론에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적극적인 모습들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갖게 됩니다. 근데 일당이 완전 독재, 거의 독주를 지금 30-40년 넘게 하고 있는 조건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선거운동 안 할 때가 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뭔 정치를 해 저런 사람이 깜냥도 안 되는구만 그 표를 안 주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디 몰래 제주도 갔다 와버리고 토론회도 안 나오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디 온천 갔다 와버리면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표를 얻어가지고 표가 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를 보면 열심히 선거운동 한 사람이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공천 받은 사람 이미 배지나 거시기를 달았는데 단체장이나 배지를 달았는데 괜히 유권자들하고 그 시장통 다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꾸 쉽게 말하면 내가 토운데 나온 거 알려져 갖고 소문 좋게 나면은 더 표가 깎이니까 물론 당락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공천받은 사람 어디 안 나타나고 토론회에는 당연히 안 가야 하고 웬만하면 너 사람 없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서 좀 쉬려고 하고 아마 몰래 그 타도로 가갖고 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거는 오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이런 현상이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특정 정당의 독주는 이 심각한 정치적 폐악들을 낳게 되고 유권자의 쉽게 말하면 선택권을 박탈하는 건데 예. 이런 것도 결국 또 유권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붙이면요. 선거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 건데 예.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검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검증 장치가 유권자들이 일일이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그게 그 토론 공간이 그 마당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토론에 불참을 한다는 거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어떤 민주당 정서라고는 어떤 그런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 그런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언론이 토론장에 나오지 않는 후보에 대한 정말로 따끔한 아주 그 강력한 어떤 비판 어떤 카드를 들이대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들이대긴 하지만 너무나 좀 유약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은 거의 뭐 토론장에 참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여론조사 결과가 놓고 보면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특히 유권자한테 알 권리랄지 또 검증이 어떤 그런 칼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형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론이 좀 보다 좀 날카롭게 칼을 좀 들여내야 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또 하나는 근데, 잠깐만요. 또 하나는 아까도 먼저 말씀하신 그 서울 같은 지역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결도 좀 대결 잘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는 지역적 정서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본 것처럼 거의 뭐 90% 이상이 지금 몰표를 주는 민주당 정서란 말이죠. 이런 데서는 그 어떤 공정한 경선 틀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해요. 그냥 누가 나와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 경선 룰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던져줘야 뭔가 신인들의 어떤 정치 벽도 낮아지고 또 역량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현재 이런 틀로 간다고 본다면은 그냥 뭐 보좌관이나 좀 하고 심부름이나 좀 하고 또 도당에서 조직관이나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단체장 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뭔가 좀 뜯어 고치고 개혁적인 어떤 틀을 접목시키는 이런 것이야말로 전라북도랄지 호남에 대한 정서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도리고 자세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것을 소리한다고 한다면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그 좀 저도 부원 설명하면은요. 예, 예. 실제적으로 이 공천자가 정해져 버리면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수한 기관들이 알아서 기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천자가 나오고 타당 후보들하고 경쟁을 해갖고 누가 될지 모르면 캐스팅 보드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공천받으면 90% 당선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벌써 단체장이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년도 가서 예산 탄해야 하는데 나 광고 받아야 하는데 나 뭐 협조 받아야 하는데 민원 내야 하는데 알아서 그냥 이미 단체장 의원님이 호칭이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이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기자나 이런 소장 현장에서 막 하려면 위에서 눌러버립니다. 데스크에서 누르고 아니면 더 위에서 누르고 서울에서 누르고 막 서울에서도 전화 온다고 옛날에 보니까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에서까지 오냐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만 실제로 그렇게 막 근데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방송도 그 공천 전에 차라리 어쩔 수가 없죠. 공천 전에 많은 토론을 하는 게 맞다. 공천 전에는 경선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리 유력한 후보도 좀 잠이 안 올 때거든요.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때는 좀 토론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데 혹시 또 여기서 잘못되면 뭐 왜냐하면 후보단 경쟁이 치열해서 많은 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 실은 토론회 같은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에도 오고 방송도 안 온 사람은 확실히 주기하는데 이놈은 우리나라는 토론회 안 오고 다 당선됐거든요. 옛날 정세균은 벌금 내면서 지금 국무총리 제가 기억납니다. 조선인가 저선 때 벌금 내면서 안 나오더라고. 정동영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도 하등에 당락에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락에 지장을 주게 만드는 게 뭘까? 그러면 이렇게 토론회 한 번 안 난 사람 방송도 몇 년 해야 하는데 또 기득권에 약해져 갖고 바로 잊어먹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
유권자분들 우리 도민들 중에는 뭐 일편단심 민주당도 네.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또 도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저희 언론에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을 참 안 할 수도 없고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일까? 이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빵 하고 떠들어 놓으면 그 여론조사를 보고 민심이 이제 흘러가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조기 과열된 양상 속에서 지금의 현직 자치단체장 또 현직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도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쏙 빠진 채 또 검증은 하지도 않은 채 1년 한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에서의 또 언론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인지도 조사거든요. 예. 역량,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또 공약 이런 것들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도 조사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격의 누구 몇 퍼센트 나와 버리니까는 그게 선거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하려고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풀이 주고 가지고 기지개를 못 피는 그런 현상이 아주 폐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 여론조사는 언론사로서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지역을 리드해 나가는 권력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또 언론사로서는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측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폐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시점 그 후보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총소리 딱 넣고 달리는 그런 시점이 돼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그 시점도 스타트 라인에 서기도 전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우월 또는 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정서가 뭐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그냥 하나만 한 선거가 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언론사들이 뭔가 좀 그 타이밍이랄지 시점을 좀 연대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 또 자사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연대가 아주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기자협회랄지 또는 언론 조절할지 또는 같이 연대해서도 좋고요. 그런 어떤 선거 앞두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어떤 공정한 틀을 만드는 분위기 형성 이런 쪽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토론장에 나오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언론들이 연대해가지고 계속 그 공격을 해대고 그 알 권리 충족에 소리한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언론사 여론조사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각종 언론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옛날에는 범람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선거 때 신문사들은 한 번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 보니까 연말에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또 자기 비슷비슷한 단계끼리 합종연행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축소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신뢰도도 따라서 축소했다 이렇게 본죠. 왜냐하면 같은 성격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해야 어떤 흐름과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인데 한번 땅 터뜨리고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그냥 그 한 번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변화된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 쪽이 진짜 연대해 가지고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두 차례 세 차례 하지 않으면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도리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무소속들은 토론회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선거법에 그 무소속 후보고 원내 그 교섭 5석 이상이라는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지난 선거에서의 뭐 득표 정당 후보는 처음 나온 신인은 누가 자기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 하더라도 3% 5% 문턱이 있잖아요. 5% 문턱이 있는데 내가 10% 나올지 모르는데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안 해보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가지고 만약에 30% 후보 정도 되는 사람도 마이너 가서 뭐 혼자 정치 연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갈수록 실제 나타나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여론조사를 안 하니까. 이제 법정 선거 토론회에서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서 네. 이제 후보로서 토론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 설명의 방식에 이제 네. 시간을 이제 주어지게 아주 됩니다. 불리하게 그렇기 되는 때문에 거고요. 제대로 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 구조가 되죠. 법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도 지난번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여론조사 기간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선거 임박해 갖고 며칠에서 며칠까지요. 그때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악법이니까 빨리 바뀌어야겠다. 근데 시대의 이제 흐름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언론사로서는 또 고충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한 지역의 후보가 10명이 나왔다고 봤을 때 10명을 다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월성, 차별성. 내가 말해 언론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한 30% 지지받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주요 토론, 방송 토론에 못 나간다는 거죠. 아까 바로 정치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턱이 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초청 토론 대상은 일단 5%가 기준이 돼 있죠. 5% 예.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초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인들은 5% 넘기가 어렵죠. 예. 활동도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적어도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총소리를 낳고 출발을 했을 때 좀 공약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그런 시작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서 5%가 됐든 뭐 어떤 기준이 됐든 그런 활동을 언론이 하면 좋겠다. 그걸 개별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뭐 기자협회랄지 언론 노조가 연대해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시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김영기 대표님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오셨고 또 평상시 참 한 30년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 이후에 지켜본 모습 속에서 NGO 대표로서 거침없는 또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보고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이 후보군이 결정이 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자, 이제 이 상공회의소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치러졌는데 치러지기 전부터 이게 좀 시끄러웠습니다. 무엇이 이 문제였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지 김영기 대표님 좀 짚어주시죠. 뭐 저희 단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논평도 냈는데요. 저는 전라북도 그 상공회의소를 보면서 참 한마디로 괴로웠습니다. 어떤 면이 괴로웠냐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까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봉사의 자리인데 군림의 자리가 됐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는 자리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이 회장 자리는 특히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북도를 거의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거든요. 물론 익산 군산이랑 따로따로 있지만 그러면 그 진짜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자기 돈도 많이 쓰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편법을 동원해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데 또 가장 나쁜 방법 그 뭐냐면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선거철 되면 메뚜기처럼 막 당원 모집 해가지고 당원 됐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다 탈당했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당원 모집 탈당하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걸 민주당 경선에서 잘못 배운 거죠. 상공회에서 선거에다가도 이걸 적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원 모집하듯이 회원 모집을 한 거예요. 회원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보통 350명대였던 회원이 1,200명 정도가 추가됐으니까 2019년 12월 말에 368개가 2020년 12월 말에 1,550개 회원으로 1,182개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문제는 진짜 전라북도 경제 역량이 커져가지고 상공회에서 회원 정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특수 기사, 뭐 이런 거 다 1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 넣어가지고 쉽게 뭐 회비 규약의 또 불합리한 점들을 이용한 거죠. 연회비 반절만 내면 자격이 된다는 이상한 옛날 말도 안 되는 제도들 우리가 볼 때 이런 편법을 해서 25만 원만 넣어놓고 쉽게 말하면 반절만 넣어놓고 그 분기가 지나면 내면 되니까 회원 자격을 투표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갖고 규약 개정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내가 인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세를 많이 불린 분이 뭐 회장이 됐는데 저는 앞으로 임기 3년을 이제 하게 됐죠. 뭐 어쨌든 당선회에서 50대 50인가 나와가지고 45대 45. 네, 45 연장자를 의해서 한 달 차이로 됐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규약이니까 존중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근데 앞으로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입한 1,100명이 탈퇴할 거 아니에요. 회비 안 내고. 그래서 규약을 바꿔서 지금 바로 저는 규약 개정 특위를 내 가지고 상공에서 보니까 낡은 규약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어디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NGO도 회원 가입했다고 바로 모든 권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사 정도 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회비를 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제 가입한 사람이 해봤겠다고 오늘 투표권 행사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법들을 규약들을 좀 상식선에 맞게 개정하고 스스로 못하면 우리 NGO라든지 외부 사람들까지 시켜서라도 좀 그런 개정 작업들을 해서 그런 편법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운영된다고 하는 아주 나쁜 이미지잖아요. 이게 상공회수 전체가 전주 상공회수 전체가 치명적으로 지금 우스갯골을 당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낡은 우리 낙후된 우리 전북 경제를 극복하는데 선도해야 할 전주 상공회의소가 아주 시대착오적인 낡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밖으로 싸움에 연연하고 있다고 본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빨리 새로운 체제에서는 과거의 앙금들을 지우는 노력 그리고 규약 개정을 통해서 상식선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전라북도도 뭐 규약 개정하니까 쌓인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상공회의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같은 걸 많이 해서 상공회의소가 진짜 경제의 참모부답게 전라북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공회의소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회장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네, 중요해요. 뭐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일반 시민분들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경쟁 구도가 치열한 선거가 간접 선거인데, 이제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 시비가 벌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노출을 시켜왔고 이번에는 가장 크게 좀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관 개정안, 효력정지, 뭐 법정 소송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사실은 게임을 앞두고 뭐 축구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앞두고 규정 룰을 바꾸는 건 예의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란 말이죠.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그렇죠. 또 회장은 그냥 수장이고, 그래서 뭔가 회원들이 좀 직선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선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또 뭐 몇 달 앞두고 또 정관 개정해 가지고 회원을 불리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4년 내내 일정한 자격이 유지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직선제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이제 불림이 커지고 역할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실 그 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들 전국적인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은 전라북도는 그렇게 뭐 상공회의소 회장을 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이 없느냐, 제조업 하나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뭐 유통이랄지 뭐 석유랄지 뭐 가스랄지 뭐 건설, 사실 이제 건설만 해도 좀 볼륨이 커졌지만 건설 업체도 사실은 상공회장에 끼어들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만큼 제조업종이 열악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조업종의 어떤 리더랄지 오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상공회의소 회장단, 전국 회장단 가면은 상당히 좀 홀대받는 좀 나약한 그런 그 존재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틀 속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라북도는 뭐하냐, 당신들 그나마 그만큼 많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정관 개정하고 회원 자격 시비로 법정에 가고, 사실은 모든 문제를 노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계기로 뭔가 좀 틀을 좀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 백지 상태에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 기득권 세력이고 뭐 상당히 뭐 가진 사람들이고
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고 하소연해야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혁적인 쇄신 어떤 그런 할 의향이 없는 측으로 지금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현 회장이 이제 새로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 틀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바꾸는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지. 그래서 다음 회장 선거 때는 새로운 어떤 그 룰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또 공정성 또 투명성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는 게 현 회장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제조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전라북도 상공회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상공에서 이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운영 주체였던 주류 그룹들이 지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뭐 3년씩 지금 제가 알기도 한 30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고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원과 대원들이 많아졌다. 50대 50이 나오. 주류에서 엄청나게 편법으로 회원을 늘려놨어도 보니까 대의원도 또 50대 50 거의 돼가지고 연장자가 됐거든요. 그 전에 규약 개정도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상공회의소 개혁에 대해서는 회원 다수가 이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 자체가 상당히 난맥상에 빠질 우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상공회의소 어떤 역할 기능에 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한 일이 없어요. 그 뭐 전라북도 어떤 행정의 들러리, 뭐 논평 하나 내라 성명서 하나 내달라면 뭐 관련 성명서이나 내고 또 주문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적어도 경제를 리드해 나가고 전라북도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좀 고민하고 또 행정에 던져주는 아이템을 던져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독창성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맨날 그 저 행정에 들러리나 쓰고 그 성명이나 내고 또는 서울에 어떤 방문할 때 있으면은 또 방문이나 해서 그 뭐가 좀 액션 취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때는 상공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제 역할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새 지도부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또 합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다가올 대선의 양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의 후보군들의 조기 과열 양상 아울러서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선택 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살펴봤고요.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함께 이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간 정치 토크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힘리한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행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